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죠?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가. 딴지 총수 김어준. 기술과 정보의 산물인 인터넷에 풍자와 해악의 토대를 깔아놓은 프론티어. 그의 46년 일생을 돌아본다. 국민 라디오 드라마 김어준 평전. 극본, 연출 김용민. 해설과 연기에 보이스비 그네셔스. 정봉주를 처음 만났을 때 낙곰수가 시작하기 1년 4개월 전 2010년 1월 12일 한겨레 신문 인터넷 방송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오래됐네요 벌써. 4년 전, 제가 그 S모 방송국에서 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라디오 진행을 맡고 있을 때였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나오셨는데 갑자기 이회창 전 총재가, 지금 현 총재가 대선 출마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을 나와서. 한나라당을 나와서. 그래서 제가 비웃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어떻게 한나라당을 나오며 지금 두 번이나 실패한 이회찬 정 총재, 당시로 하더라도 어떻게 나오냐. 그러니까 나올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그럼 반드시 나오나 안 나오나 보자. 매달 체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나왔어. 나왔습니다, 진짜. 결국 아무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었는데 그 이후로 저희는 이분을 봉도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본인 것만 틀렸습니다. 또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궐선거에서 노원갑 그 지역구에 현역 의원이 기소됐어요. 재판받습니다. 그러나 또 이 봉도사께서는 예. 지난 대선 예. BBK 있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 BBK를 BBK 관련된 모든 이야기는 봉도사 입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보복을 본인이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코어. 네. 그래서 지금 고난을 당하사. 만약에 형이 확정되면 2년인가요? 1년이요. 아, 왜 이렇게 자꾸 올려요? 1년 20에서 1년 실형. 예. 보통 이제 정치인들은 실형을 잘 안 사지 않습니까? 네. 네. 집행유예라든가 그런데 실형 땅땅땅. 이 법에는 불문헌법이 있듯이 불문형법이 있습니다. 바로 괘씸죄. 네. 대통령을 직접 건드렸기 때문에 괘씸죄 지금 걸리셔가지고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데 대법원에서 만약 형이 확정된다. 그럼 이분은 1년 동안 저희가 모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빨리. 게다가 형이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 완전 천형을 내린 거예요, 천형을. 그러니까 10년 동안 공주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을 정치권에서 분리수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수거하기 전에 빨리 써먹어라. 그래서 한겨레 신문에다 러브콜을 했죠. 빨리 날 써먹어라. 2008년 김어준과 정봉주에게는 최악의 해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사 원고에다가 튀긴 침이 마르기도 전에 김어준은 SBS에서 잘렸다. 정봉주는 또 어떤가. 기세등등하게 BBK 의혹을 앞장서 쟁점화했지만 그가 직면한 현실은 낙선과 선거법 위반 피소였다. 2008년 봄, 여기는 국회 앞 한식당. 국회의원들이 방을 하나씩 차지하고 손님과 대화 중인 일종의 구락부였다. 김총수 여기야. 낙선 의원 실업자. 아이고 조용히 해. 여의도에서 아직도 날 국회의원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다고. 아니, 나 같으면 여의도 쪽으로는 오줌도 안 싸겠구만. 왜 낙선하고도 여기서 얼쩡대세요? 국회 현관에서 걸어 올라가면 경위들이 아직도 나한테 차렷 자세로 격리한다고. 그런데 감옥 갈 준비는 하는 거예요? MB가 진짜 열받아 하는 것 같더만. 딴 사람 다 취하했는데 나만 그대로 걸었더라고. MB가 그랬다는 거 아니야. 딴 놈은 몰라도 정봉주만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야, 근데 내가 장담해.
MB가 이걸로는 쟁점화 못해. 수사하다가 BBK 진실이 밝혀져봐. 그때는 끝나는 거거든. 아마도 곧 취하하지 않겠어? 의원님 너무 나이브하시네. 검찰을 믿으세요? 검찰은 어떻게 하면 이명박한테 잘 보일까 그 궁리만 하고 있을 텐데 의원님이 먹잇감이 될 수 있어요. 그나저나 절 왜 보자고 하셨어요? 김청수, 나 방송 좀 출연시켜줘. 방송이요? 저도 잘렸어요. MB가 근데 왜 잔챙이까지 잘라? 야권의 거목 떠오르는 태양 이 정봉주만 탄압하는 게 아니었어? 의원님 정신 차리세요.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정봉주 의원입니다. BBK 횡령 사기 사건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끊임없이 이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국민 모두가 BBK는 횡령 사기 사건이고 이 BBK의 진짜 주인은 누구이냐? 이명박 후보는 BBK 주가 조작 횡령 사기 사건의 주범입니다. 한나라당은 진실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후보로 교체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BBK 주가 조작 횡령 사기 사건의 주범 이명박 후보의 사기극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러한 점을 경청해 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봉주, 그는 경박해 보이는 듯해도 진심이 있는 사람이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당 경선 때에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지만 그는 자기가 미는 후보가 당 대선 후보가 되지 못했다고 뒤에 본척만척하지 않았다. 이미 당선권에 근접한 이명박과 정면으로 붙었다. 그가 살아있는 권력이 된다면 쥐도새도 모르는 사이에 제거당할지 모른다는 트라우마도 잊었다. 그는 가장 정치적이면서 가장 용기가 있었다. 그러다가 김어준은 2009년 여름 인터넷 방송을 시작한다. 김용민의 회고. 사실 2008년 봄에 김어준 총수가 SBS 라디오에서 잘리면서 둘이 함께 대한방송을 만들려고 했죠. 근데 저는 당시에 잘 팔리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방송을 만들자 둘이 말만 오가다가 말았죠. 그러다가 이듬해 봄에 연락이 왔어요. 한겨레 신문사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는데 출연자로 나올 수 있겠냐고요. 김어준이 김용민과 만나서 한겨레에서 방송을 한다. 그럼 당연히 MB를 씹는 방송을 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김어준의 뉴욕 타임스였던 겁니다. 시사 CCTV 김어준의 뉴욕 타임스. 그런데 난관이 생겼다. 예, 국장님 부르셨습니까? 이경주 PD. 어서 와. 논의할 게 있어요. 무슨 일로? 그 김어준의 뉴욕 타임스 잘 보고 있는데. 예. 2부 순서로 그 정봉주의 PSI라는 코너가 있더군요. 예. 정봉주 전 의원이 나옵니다. 그 맛깔나는 방송이고 또 두 사람 호흡도 잘 맞고 인터넷 방송의 성격을 잘 살리는 것 같은데 걱정이 있어요. 무슨 걱정이? 우리가 언론사 아닙니까? 그 정봉주 씨는 전직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 민주당이라는 정당의 지역위원장이고 그 이 사람한테 고정 코너를 주는 게 합당치 않아 보여요. 사실 그 다른 방송의 내규를 보더라도 현역 정치인에게 MC 또는 고정 출연의 기회를 부여하진 않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들이 과연 김어준 씨나 정봉주 전 의원에게 방송의 정석을 요구하지는 않거든요. 지상파 방송적인 문법을 고집하는 것은 또한 무리라고 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한나라당 정치인 그리고 민주당을 대표해서 정봉주 다음에는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순으로 해서 매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주 출연시키는 겁니다. 그것도 좀... 사실 이런 고민은 터무니없지 않다. 한결에는 명실공히 언론사이기 때문이다. 세 사람은 수기했다. 그리고 다시 여의도 그 식당. 그래서 하나 만들자는 겁니다, 그거. 아유, 제가 늦었습니다. 예. 아이고, 저 돼지 새끼 또 늦는 거 봐라 좀. 그 일이 없는 실업자들과 달리 제가 좀 바쁩니다. 그래서 늦었어요. 뭐 결국 밥값도 제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닥치세요들. 많이 먹잖아. 설명해봐. 형님들, 라디오로 갑시다. 라디오는 무슨... 야, 지금은 동영상 시대야. 세 사람이 토크하는 프로그램에서 무슨 영상입니까? 라디오가 딱 맞아요. 그리고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타겟은 모바일이어야 합니다. 모바일. 핸드폰? 그렇죠. 3G망으로 우리 방송 파일을 다운받아서 보거나 듣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팟캐스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잘 될까? 아이 씨발 안 되면 하다가 마는 거지. 뭔 걱정 있어요? 그렇게 해서 2011년 4월 27일에 시작한 방송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 헌정 방송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 안녕하십니까. 네, 총수 김호준입니다. 새로운 방송 만났습니다. 나는 꼼수다. 이 방송은 이명박 대통령 각하에 헌정하는 방송으로서 각하가 퇴임하는 그날까지 이어집니다. 각하의 그 끝을 알 수 없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친밀하고 정교하고 극강의 꼼수 앞으로 매주 여러분 앞에 바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11회 주진우 이야기. 어떤 의혹을 제기하거나 팩트를 얘기할 때는 다른 언론사, 어떤 언론인에 비해서 어떤 법조인보다 더 꼼꼼하게 챙기고 합니다. 절벽 위에서 마지막 한 발을 걸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말하는 팩트에 대해서는 그 신뢰를 얻어도 된다고, 신뢰를 주셔도 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법정에 가서 저희가 질 수도 있고 몇백만 원 물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싸움 저희가 절대 밀리지 않고 쪽팔리지 말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십시오. 예, 주진우입니다. 아, 선배 어쩐 일이에요? 밥은 먹었어요? 왜 자꾸 전화할 때마다 밥 먹었냐고 하냐고요? 밥은 먹고 살아야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거리에서 김어준의 전화를 받는 남자 주진우. 그는 기자다. 기자가 기자로서 권위를 얻는 유일한 단서.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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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라는 말의 주진우식 정의. 나는 내 발로 가서 눈과 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사실로 믿지 않는다. 자리에 앉아서 마우스 키보드 끄적여 쓰는 기사가 무슨 생명력이 있겠는가 말이다. 그리고 내가 믿는 진실 100% 중에 다 쓰는 게 아니다. 70%만 쓴다. 그가 조폭과 만나서 나눈 대화다. 김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주진우, 네가 지금 나한테 악수를 청하는 거야, 어? 모처럼 만났는데 악수는 하셔야죠. 닥쳐. 보자는 건 뭐야? 또 어설픈 루머 가지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 범죄자로 만들면 너 이 새끼 LA 갈비로 다져줄 거다. 알겠냐?
그 말씀 참 험하게 하시네. 나는 김 선생님 무고함을 풀어드리려고 하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아닌 게 사실이면 그걸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 주진우. 너한테 당한 것만 2번이다. 오늘 또 잔대가리 굴리면 3아웃인 줄 알아. 그나저나 아직도 건강하시네요. 뭐? 아직도 건강하냐고? 이 새끼가 진짜.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사람이 실언할 수도 있죠. 뭐? 다시 거리. 주진우는 김어준의 전화를 받는다. 그러니까 선배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나오라고요? 페이는요? 와보면 알아요? 여기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인 마포 FM. 2011년 6월의 일이다. 김용민 선배는 여기 어쩐 일이에요? 주진우는 이때까지만 해도 김용민이 선배인 줄 알고 있었다. 아니, 진우 형은 어쩐 일이에요? 김어준 선배가 잠깐 여기서 만나자고 하더라고. MBC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 때문에 협의하자고. 아니, 색다른 상담소에 형을 섭외했나 보죠? 오늘 낙곰수에도 나오시고. 뭐? 낙곰수? 오늘 낙곰수에 나오기로 하셨어요. 야, 진우 아니야? 선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낙곰수라니. 돼지한테 들었어? 주진우의 낙곰수 합류는 이러했다. MBC 라디오 색다른 상담소 게스트로 나오는 줄 알았는데 실은 낙곰수 출연이었다. 이후로 그가 색다른 상담소에 나온 바 없다. 김청수. 주진모를 부르면 어떡해. 의원님. 주진모가 아니라 주진우라고 몇 번을 얘기해야 아시겠어요. 어쨌든 주진우가 나와서 내 멘트 시간이 줄어들잖아. 이 프로그램은 나를 중심으로 엮어줘야 그래야 빛이 난다고. 무슨 말씀이 그래요? 한겨레에서 하는 그 뉴욕타임스도 봐봐. 김용민이 나오는 그 시사장학 퀴즈는 히트수가 별로 안 돼. 그렇지만 내가 진행하는 PSI는 압도적이라고. 듣자 아니 의원님. 내가 폭로 하나 할까요? 한겨레에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정봉주의 PSI 페이지에 들어가서 동영상 시청하기 끄기 그거 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회수를 늘리면 누군들 못 이겨? 아유, 그거 봤어? 오늘은 새로운 특별 게스트가 한 분 오셨습니다. 네. 국내 탐사보도의 1인자죠. 네. 탐사보도의 1인자요. 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시사인의 주모 기자라고. 주모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주진우입니다. 나 아까 소개할 때 그 전화로 김종수님이 주진우 기자라 그래서 그 영화배우 주진모 그 사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미지는 왜 저렇게 틀려요? 한 사람 망가졌고 한 사람은 그 준비하신 게 오늘 왜 이래요? 뭐가요? 주진우인 줄 알아, 주진모인 줄 알았다. 네, 주진모인 줄 알았어요. 저를 추종하는 사람이 조금 있는데. 이 탐사보도 1인자. 괜찮아요. 우리 지역구에만 없으면 돼. 누구요? 그 지역구에도 많을 텐데요. 탐사보도 1인자인데, 오늘 핫한 아이템. 자, 에릭 하김 누나. 이명박 씨는 말도 못하는 짠돌이다. 이명박 씨 미국에 와서 설렁탕 한 번 산 적이 없었다. 94년 이후에 계속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 오면 걱정하신 거죠. 손님이니 그럴 수 있다. 근데 여기에 교민이 나가도 밥 한 그릇 안 샀다. 내가 로스앤젤레스 상공회의소 회장 시절에 한국에서 한상대회가 열려서 왔는데 전직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하는 말이 야, 이명박이 유일하게 밥 사는 사람이 너니까 너 이명박한테 밥 사라고 해라 해가지고 내가 전화를 해서 밥 좀 사라고 하시는데요? 그랬는데 밥을 살게요, 안 살게요? 안 샀지. 근데 그 이명박 대통령이 워싱턴에 있을 때 그 10명이 동배 골프를 같이 치러 갔대요. 대통령이랑 간혹 치고 그러던 멤버들이었대요. 당시 이제 의원 시절에. 아니죠. 떨어지고. 남의 얘기를 듣지잖아. 떨어졌나요, 이제? 우리 떨어지고 의원님의 얘기잖아. 특징은요. 네. 눈을 보고 있다고 해서 얘기를 듣는 게 아닙니다. 네. 유이삼만 정서부라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저는 다른 데 보고 얘기는 듣는데. 자, 전직 의원님, 17대 의원님. 자, 네. 그래서 골프를 치러 가는데 골프를 칠 때마다 대통령, 각하께서 지갑을 안 가져온대요. 근데 그건 이해해야 됩니다.
스윙의 완벽함, 스윙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지갑을 안 가지고 다녀. 밸런스가 무너질까봐. 그렇지. 전화 뜰릴 그 밸런스. 패션에 민감한 사람들 말이죠. 그렇죠. 발 주머니에 바지에 이 지갑을 뿔룩해지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 동전이 들어가도 이렇게 뻘룩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네. 민감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해해요. 이해하죠. 네. 골프가 끝나고 $300를 객출하기로 했는데 그날도 대통령께서 각하께서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어떤 한 분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카드가 있냐고 그러니까 각하께서 카드는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날만은 돈을 받아야겠다고 이분이 각하를 태우고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카드를 땄어요. 낙곰수는 딴지일보에서조차 이런 팟캐스트 프로그램이 있으니 들어보십시오라고 홍보하지 않았다. 소수의 마니아층으로부터 번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한국, 또 전 세계 팟캐스트 1위로 올라섰다. 그러나 순위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정치적 파급력이었다. 이것이 진보 논객, 또 기성 언론과의 첫 충돌 지점이었다. 제가 이 딴지일보를 무려 14년간 사주로 언론사 사주로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언론사 사주로 그 심리를 수많은 그 진보적인 글쟁이들 혹은 인사들 이 글을 쓰고 그분들의 심리를 잘 압니다. 어떤 심리가 있냐면 나는 같은 편도 비판할 만큼 공정하다, 합리적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확 들어요. 이럴 때. 근데 이걸 조금 더 들여다보면 사실은 굉장히 비겁한 마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듭니다. 내가 같은 편이라고 편 들어줬다는 소리를 들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편 들어줬다가 또 뭐가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같이 줬대잖아. 그럴 때 가장 안전한 게 뭐냐면 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원론을. 아이 씨발 그런 얘기를 누가 못해. 그런데 이게 따지고 보자면 본질적으로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이 태도는 노무현 대통령도 우리가 사실은 똑같은 방식으로 보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아무리 나는 몰랐다. 그래도 믿어주질 않았죠. 가장 먼저 진보 미디어가 더 깝니다. 더 비아냥거리고 왜냐하면 편들어주다가 자기도 줬댈까 봐. 이 공포가 있어요. 그래서 시계 논두렁에 버렸다 이런 거 막 받아 쓰잖아요. 그러자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문제 삼기 시작했다. 진중권의 말. 낙곰수 17회 청취평. 닭장 속에서 닭들이 부흥해하는 분위기, 닭들의 컨디션은 좋아 보입디다. 덕분에 잠시나마 유쾌했습니다. 딴지 김어준이 제일 웃기더군요. 이 친구 황우석 때도 비슷한 부흥회했었지요 아마? 그 동네에선 노무현 이꼴 광노현으로 입장 전이가 된 모양이죠. 그러다가 광노현이 유죄 판결이라도 받으면 노무현 대통령도 유죄로 입증되는 건가요? 제12회 박원순 당선 비화. 진중권의 트윗은 계속 이어진다. 시사평론인이 정세 분석인이 야매로 하는 거 말고 정품 쓰세요. 야매는 언뜻 보기엔 괜찮아 보여도 심각한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칸트가 했던 말이죠. 네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입법으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 판단이 헷갈릴 때는 이 말을 생각하세요. 즉, 지금 내가 이 사안에 들이대는 나의 사적 기준이 남들에게도 보편성을 갖고 있는가 말입니다.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 이것도 하나의 훌륭한 원칙이죠. 다만 이렇게 물어보세요. 과거에 한나라당 애들이 사고 쳤을 때도 나는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비난을 자제했던가. 그리고 앞으로 한나라당 애들이 사고 쳐도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비판을 자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두 질문에 예스라 대답한다면 그 준칙은 보편성을 띈 것이고 노라면 보편성이 없는 거죠. 야매랄까? 이참에 나는 꼼수다를 나는 야매다로 바꾸는 겁니다. 꼼수나 야매나. 이에 대한 김어준의 반응은 19대 총선 직후 한겨레 인터뷰에서 나왔다.
보수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혐오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걸 통해 자기 편을 자극하고 상대편을 주저앉히는 방법을 잘 안다. 광노현 교육감이 저들의 공격을 받아 사퇴했다면 박원순 시장 지지층은 정서적으로 무너졌다. 이즘 김어준이 어느 자리에선가 했던 말이다. 비겁하기 때문에 진보는 보수 언론, 수구 세력의 공격이 있기도 전에 쫄아서 겁먹고 먼저 끊어내고 더 매섭게 몰아붙인다고. 그 방식으로 꼬박 진보가 보수한테 졌으니까 이번만큼은 광노현 재판 때까지 일단 기다려보자. 다시 한결의 인터뷰에서의 발언. 진보 논객은 이 모든 것보다 자신의 논리적 정합성이 더 중요하다. 그 사람들 말은 이런 것 아닌가? 나는 언제나 옳은 주장을 한다. 이런 사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다. 나는 옳은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나는 그게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된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오늘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희망의 겨울을 지나 역사의 새봄에서 환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훗날 광노현 서울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유죄 판결 때문이었다. 진중권의 당시 트윗. 광노현 교육감 사퇴 불가론을 제시한 사람들, 사적으로는 인지상정상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공과 사는 분리했어야 한다. 문제가 터지면 빨리 정리했어야 하는데 늦어지는 바람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대선 국면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대법원 유죄 판결은 안타깝지만 곽 교육감은 지난해 검찰 수사가 시작됐을 당시 사퇴했어야 한다는 내 주장이 옳았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2011년 9월)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서울시장 재보선 출마를 결행한다. 애초에 출마 의지를 밝힌 안철수 서울대 교수는 양보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무소속 사이의 타협이었다. 제1야당 민주당에서도 출마할 후보가 있었다. 박영선 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바람을 타던 낙검수는 두 사람을 불러 아바타 토론회를 개최했다. 아니, 김총수, 아바타 토론회가 뭐야? 두 후보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대신 두 후보의 아바타들이 후보들 대신 토론하는 거예요. 누구 아바타가 되는 거야? 네, 저하고 진호하고 한 편 먹어요. 박원순의 아바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김용민이하고 내가 박영선의 아바타가 되는 거야? 아, 그렇죠. 의원님하고 돼지가 한 편. 에휴, 말이 안 되지. 그게 왜요? 안 봐도 비디오야. 총수는 민주당을 공격하는 위치 아니야. 그럼 우리는 수비를 해야 하고 총수는 틀림없이 국민 경선에서 민주당의 당원을 버스로 동원해서 투표한다고 비난할 거잖아. 맞지? 당연히 그건 비판해야죠. 아니, 그러면 우리는 박원순을 비판해야 하는데 박원순 비판할 거리가 뭐가 있어? 왜 탈모 현상이 촉진되고 있느냐? 그걸로 씹을 수는 없잖아. 반박 논리를 만드시면 될 거 아니에요. 정봉주의 예상이 적중했다. 당시 격앙됐던 분위기의 일부. MB가 집권 세력 중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야권이 단일화되는 거죠. 그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단일화를 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그 꼼수를 피우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꼼수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런 꼼수를 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민주당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화살이 가슴에 꽂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저는 말이죠. 너무 뭐라 그럴까, 민주당이 그렇게 약삭 빠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국회의원 80명이 지난 3, 4년 동안 정말 80명이나 돼요? 80명이 의사당에서 저 친구 갖다 놓고 저희가 그렇게 그 집에도 못 가고 얼마나 싸워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버티고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싹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박 의원님, 이 두 분 눈에는요, 민주당 국회의원은 저밖에 없는 줄 알아요. 말씀하시면 그거는 조금 지금 우리 존재 가치가 없고, 그럼 저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제가 자, 그 얘기는 이제 3부에 또 계속 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민주당 모든 정당이 다 고생해요. 알아서들. 고생한 얘기는 하지 말고, 민주당에 제가 보기엔 이번에 필요했던 건 출마가 아니라 불출마 선언이었다고 봐요. 만약에 그랬다면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지지율 확 올라갔습니다. 그걸 안 보인다는 거죠. 지금은 민주당 내에서는. 여기서부터는 최초로 공개하는 당시 박영선 후보의 발언. 그 기회를 놓쳤으니까 정수님 이 경선만이라도 깔끔하게 잘 해야 되는데 이 경선에 속속들이 녹아있는 그 민주당의 조직 논리가 너무 안타깝다는 거지. 그걸 사람들이 만약에 근데 그만하죠. 예, 불출마 선언은 저 혼자로 좋게요. 왜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출마하라 민주당을 그래.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민주당이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제가 네. 보기에 사람들이 지금 뭘 원하는지 봐야 되는데 저기 제가 보기에는 토론 끝. 네. 끊고요. 그럼 오늘 저한테 저를 여기 나오라 그러신 이유가 너 그만둬라 이 얘기를 하시려고. 아니죠. 그러기엔 너무 늦었죠 이제. 저는 그건 민주당의 결정 사항이라고 생각했는데 끝하고 했었어야 하는 일인데. 녹음은 여기서 끝난다. 그런데 녹음되지 않은 부분은 이랬다. 박영선과 김어준의 대화. 보좌관, 전화 좀 줘봐요. 여보세요. 저예요. 오늘 이 토론회 아주 문제가 많아요. 편파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한마디로 말해서 나 그만두라고 여기 나오라고 한 거야. 아니 어떻게? 의원님 비겁하십니다. 아니요. 이건요. 엄폐한 거예요. 의원님 진짜 나빠요. 그래서 박영선 의원하고 이제 싸움이 붙어갖고 그런데 저는 누구 편을 들어요? 가만히 있었지. 그랬더니 당해가갖고 박영선 의원이 보고했는지 옆에 있는 보좌관이 보고했는지 그놈 자식 민주당인데 그 젊은 애들 인기에 취해서 딸랑딸랑거리고 쫓아다니면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깨지고 있는데 편도 안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긴 그랬잖아. 당에서 별 사람들이 다 전화가 왔어요. 그 방송 내보내지 말라고. 그 방송이 딱 나가고 났는데 편향적으로 안 나갔거든. 오히려 박영선 의원한테 유리하게 나갔거든요. 그게 다 제 공이었어 그게. 박영선 후보한테 유리하게. 김원준 총수한테 내가 내놓지 말자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근엄하게 꾸짖었죠. 제가 근엄한 사람 아니에요? 나 이거 나가면 낙검수 출연 못한다. 그래도 출연 못하고 그냥 우리끼리 하죠 그래요. 겁을 안 먹어서 나 이거 나가는 순간 정치 은퇴 선언한다 그러니까 정치 해봐야 이제 별 영향력도 없으니까 빨리 은퇴 선언해. 그날 밤 김용민의 전화에는 불이 났다. 두 사람에게 교대로 연락이 왔다. 어쩔 때는 통화 중에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었다. 김 교수, 나야. 그거 내면 안 돼. 꼭 내야 한다면 내가 낙검수를 그만둘 수밖에 없어. 김어준의 전화도 있었다. 야, 그 설전 붙은 부분부터는 빼자. 하지만 그 이전에 나온 거는 뺄 게 없어. 결국 김용민의 선택. 두 가지 버전을 만들었다. 민주당을 심하게 공격한 부분을 뺀 버전과 가급적 편집을 안 한 버전. 정봉주는 둘 다 안 된다고 했다. 아예 방송을 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김용민은 민주당을 공격한 부분을 거의 대부분 편집한 버전도 만들었다. 그리고 김어준 총수에게 보내며 메시지를 보낸다. 난 할 일 다 했습니다. 그날 방송에서 박영선 의원 개인을 공격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 한마디로 흠결이 없는 후보였다. 그러나 문제는 그에게 따라붙은 당적이었다. 민주당이라는 조직. 그 조직의 구조적 모순과 태행적 경선 태도를 박영선은 져야 했다. 민주당이 서울 시내 당원 조직을 동원하려 했다는 설은 파다했다. 당 후보 박영선은 이 같은 공격을 곧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이해하고 김어준과 맞섰다. 어떻게 봐야 하나? 주진우가 훗날 했던 말. 박영선은 방송기자 출신이다. 아무리 인터넷 매체라도 방송 토론이라면 공정해야 한다고 믿었다. 발언 시간을 초 단위로 세는 그리고 형식과 내용까지 정밀하게 관리하는 방송 토론의 형식을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는 김어준이 진행하는 팟캐스트다. 그가 생각했던 토론과 김어준식 토론은 달랐다. 그때 재밌었던 게 박원순 시장님의 표정이었어요. 죄진 사람처럼 내내 자리에 계시면서 얼굴이 침울한 빨개졌어요. 표정을 지으시면서 내내 입을 다물고 있던 박원순. 박영선이 퇴장하자 무거운 입을 열었다. 쏘면 안 되는데.
우리 서울시가 말이죠.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야 하는데. 제13회 각하의 친구 낙곰수. 서울시장 후보 박원순. 그에게 한나라당 후보 나경원도 강적이었다. 토론회 내내 진땀을 뺐다. 실질적으로 시장이라는 자리는 정말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선거 시작하고 나니까요. 굉장히 억울한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그만큼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는구나 그러면서 제 자신을 좀 돌보는 계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7건이나 서울대 법대 입학 또는 서울대 법대 중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 박원순 후보의 고의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나요? 이거 학력 위조라고 볼 수는 없나요? 저는 어떠신가요? 정말 이렇게 선거 치르실 생각입니까? 네거티브, 흑색선전, 인신공격 너무 심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게 한나라당에 박원순 후보처럼 비슷하게라도 산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나? 없는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있나? 단 한 명이라도? 그러면 각하가 싫어해. 아유, 진짜 말도 안 돼. 거기서 박원순 후보를 이렇게 걸고 나머지는 건 말도 안 돼. 2011년 재보선에서 낙곰수는 그때도 박원순의 아바타 역할을 했던 것일까? 크게 4가지였다. 우선 첫 번째, 나경원이 이사로 있는 홍신학원의 사학 비리 의혹이다.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은 학교에 대해서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아 할 겁니다. 노역을 시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여름에 더우니까 교실에 그러니까 국도 지나가면서 종아리 이렇게 걷고 지나가면 어이 저 녀석 봐라 종아리 튼튼하게 생겼네 그러면서 그냥 때려요 종아리. 아무 이유도 그냥 장난으로 종아리를 때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 기가 막혀서 저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입장에서 때리면 아픈 신용이라도 하고 쩔쩔매야 되는데 기가 막혀서 쳐다보니까 화가 나서 그때부터는 때리는 거예요. 진짜? 제가 맞았습니다. 그렇게. 그때 당시에 학부모 면담을 하지 않습니까? 신학기가 바뀌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선생님들이 거의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돈을 갖다 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학생들은 괴롭힘을 좀 당하고 저희는 학교를 부를 때 그냥 일반적으로 입버릇처럼 그냥 교도소라고 했어요. 한국교도소. 그 학교에 소위 말해서 힘쓰는 실세들은 나치성 교장과 관련 있는 인척이었다. 이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예컨대 서무과장이라든지 하다못해 수희 아저씨까지 인척 관계다. 그리고 그 앞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유치원이 생겼는데 그 유치원의 원장이 부인으로 알고 있어요. 또 하나는 나경원의 지역구 서울 중구청 공무원들이 호남 출신이라는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전출됐다는 의혹이다. 아니 지금 시절이 어느 시절인데 이런 짓을 해? 미친 거 아니야? 아니요, 시절이 그런 시절입니다. 근데 각하 치하에서는 전라도가 죄입니다. 한 구청에 있는 호남 지역 사람들 다 몰아내는 이런 거는 뭔가 백그라운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백그라운드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확인해 보시죠. 총 우리가 한 18명 중에서 1년 이내에 나갈 사람 5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였죠. 그분들의 공통점이 호남 출신이다. 호남이죠. 그중에 한 명이 비호남이 있는데 그 사람도 호남 사람하고 동자했다고 일단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다른 데로 가라.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온 거죠.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청장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청장은 최창식. 간부회의에도 얘기했고. 최창식 총장 본인이 그렇게 결정해서 그런 압력으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야 된다 당신들은. 누구라고 보세요? 나경원이죠. 한나라당. 나경원 남편 김지우 판사가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기소하라, 즉 재판을 세우라고 청탁했다는 의혹. 2005년 말에 나경원 의원의 보좌관이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합니다. 당시에 나 의원하고 자유대 창설 행사 하면서 친일파 얘기는 많이 나왔던 거고요.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 아니어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어요. 개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했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따져볼 여지가 있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였는데 나경원 의원의 고소 사건에 대해서 김재호 당시 서울 서부지방법원 판사가 남편입니다, 남편. 검찰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해당 고소 사건의 피고소인을 기소만 해달라며 기소 청탁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제가 그때 2006년 당시에 기소 청탁을 받은 검찰 관계자로부터 그 주변 관계자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 재보선의 최대 이슈 나경원 1억 피부과 의혹 사건. 악마, 주악마가 나경원 후보 새로운 빅뉴스를 하나 준비했어요. 어쨌든 여기는 내과예요, 내과. 성형외과가 아닙니다. 근데 코를 약간 만져줬다면서요. 예, 나경원. 다 할 수 있죠. 네. 성형외과 업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를 좀 줄여줬습니다. 네. 아니 코를 만져줬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코를요. 궁금해하시네. 코 간지러울까 봐. 난 늘 궁금했어요. 주사로요. 보톡스 이분이 보톡스 주사로 얼굴을 만지는데 문천사님 진짜 궁금했던 거야. 무슨 말이에요? 이분이 내과 전문인데 전문가인데 보톡스 주사를 잘 놓는 전문가였어요. 근데 나경원 의원 코는 그 코가 예쁜데 칼을 대지 않고요. 코를 만져서 양 옆에 코 간격을 좀 줄여줍니다. 그러면 코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코를 줄여줬다는 건 그겁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나경원 후보 측은 낙곰수 멤버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으로 대응했다. 결론은 무엇일까? 기소된 낙곰수 멤버는 없었다. 한마디로 죄가 인정돼 재판정에 넘겨진 사건이 없었다는 이야기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화를 원하는 민심이 강하게 표출된 선거였습니다. 새 서울시장에 시민운동가 출신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박원순 후보의 당선 첫 일성은 새로운 변화였습니다. 시민은 권력을 이기고 투표가 낡은 시대를 이겼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이겼습니다. 결국 2011년 10월 26일 서울은 수복됐다. 이명박 이후 무려 10여 년간 이어진 한나라당 정권은 무너진 것이다. 나는 꼼수다는 각하 헌정방송이다. 여기서 각하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었다. 꼼수도 이명박 대통령의 잔꾀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꼼수다라는 제목을 낙꼼수 멤버 4사람이 스스로를 꼼수라고 말했다고 생각하는 한나라당 성향의 정치인들이 만든 팟캐스트를 잊을 수 없다. 그 이름은 그래 너는 꼼수다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현상을 말한다 C8쇠 나는 꼼수다 뒷담화 5쇠 다 합치니까 이 C8쇠네. 이 씨와. 그건 뭐 이상한 걸 그려놓냐? 아이, 제 조,을 그려놓고 있어 지금. 주진우 뭐 하고 있어? 조,을 그려. 아유, 주진우. 주진우 일주일 지났는데 저 아직도 안 깠나? 조까. 아직도 물 안 먹은 씹새끼들 있나? 더블 스코어야. 씨발 말도 안 돼. 꼼수 뭘 알겠어. 나 저런 씨. 거짓말도 하고 씹새끼들 있나? 꼼수 나 꼼수 욕설도 할 때 저 아직도 안 깠나? 우리나라 청소년 무얼 배우나 그래 너는 꼼수다 어쩔 수 없지. 원래 저 사람들이 하는 저런 지저분한 욕설을 저희들이 이렇게 방송에 내보내고 이럴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려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하는 언행을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내보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들어보니까 소감은 어떻습니까? 이명박과 네 사람의 인연은 특별하다. 김어준은 이명박의 취임 직후 방송에서 하차했다. 정봉주와 주진우는 대선 전부터 BBK 문제와 각을 세웠다. 김용민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방송에서 하차했고 본의 아니게 학교를 떠나야 했다. 악연이라면 악연이다. 여기서부터는 풍문이다. 한미 FTA 무효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습니다.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어제 저녁 7시 반부터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나는 꼼수다 출연진의 특별 공연이 포함된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아니 뭐야? 광우병 이후 확실하게 껐다고 생각한 촛불이 다시 살아나? 염동설하네? 이것 봐 비서. 네. 낙검수가 뭐야? 네. 그건 인터넷 방송인데. 아니 인터넷 방송 공개 방송에 저렇게 많이 모여? 그것도 한미 FTA를 반대하라 이씨. 서울 광장이나 이런 데서 하지 않고 여의도 공원에 모여서 조용하게. 닥쳐! 낙검수인지 뭔지 전에도 누군가가 나보고 낙검수 들어봤냐고 해가지고 뭔가 했지. 이거 봐. 야, 빨리 낙검수 들어봐. 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제14회 달려라 정봉주. 양주를 이 잿더리에 마시니까 여성분들 잿더리야 잿더리. 한 분이 이제 그 만취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한번 반납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반납하고 그래서 이제 웨이터들이 이렇게 눕혔죠 옆방에. 완전히 정신이 나간 거예요. 이 여배우가. 네. 우리의 바람 쏘러 가자고 한 분이. 네. 어디 갔냐. 네. 데리고 와라. 그 술이 만취가 돼갖고 정신을 잃은 분하고 브루스를 쳤다는 거예요. 브루스가 아니었죠. 아니 브루스 쳤대요. 그리고 브루스 추는 장면을 다 봤는데. 네. 근데 왜 손이 거기에 있어? 네, 그거는 그러니까 브루스를 쳤다는 것을 거기 종업원들이 다 봤는데 저 취한 사람을 데리고 왜 저러지? 하는 생각까지. 그래서 이 사람이 자서전을 다 봤는데. 기관지 확장증은 술을 못 마신다는데 어마어마하게 술을 마셨대요. 이제 한 1시간쯤 되니까 바로 밴드를 불러서 밴드는 이제 보통 1시간쯤 그때 당시에는 건반만 두들기는 게 아니라 밴드가 기타를 쳐야 된답니다. 그래갖고 1시간 이상 되면 이 체력 소모가 심해갖고 못 버틴대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체력도 좋으신지 7시부터 11시까지 계속 노래 불러요? 계속. 가수 데뷔하려고 그래? 네. 그리고 막상 나온 시간은 거의 12시가 돼서 5시간을 밴드 때린 거예요. 우리 형님들 고생하셨네. 그 형님이 누가 저런 손님 받았냐. 나 죽을 뻔했다 오늘. 나 죽는 줄 알았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12시가 됐는데 이제 그 밴드 계산 갖고 실갱이가 붙습니다. 그 칠 모시기 형한테 네가 참어라. 우리가 좀 그 지저분한 손님들을 받았으니까 밴드 비용은 그냥 15만 원 한 거로 결국 못 받았네. 여기서 반띠 한 거죠. 반띠는 15만 원 받고 15만 원은 결국 못 받은 거예요. 반띵 정신이 거기부터. 언제나 호연지기 반띵 정신 실천하시는 잊지 마라 각하께선 그럴 뿐이 아니시란다. 이런 큰이끼 벌레 같은 새끼들. 야 빨리 가! 네. 아니 그나저나 이 정봉주 이 자식은 왜 여기저기서 설치고 다녀? 감옥 안 갔어? 아직 대법원 계류 중입니다. BBK하고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도 감옥에 안 가? 아니 대법원은 그동안 뭐 했어?
이 부분은 특정 사실, 특정 인물과 무관하다.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완벽하고 도덕적이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각하는 완벽하고 도덕적이죠. 야, 영민아, 어디냐? 아, 교회 다녀온 길입니다. 그 형님도 어서 빨리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아, 닥치고 큰일 났다. 아, 왜요? 정봉주 대법원 판결 잡혔다. 씨발. 정봉주도 각오하는 것 같더라. 아니, 이상훈 대법관 그 사람 그 야당 추천 아니에요? 그러면 희망을 걸어봐도 되지 않을까요? 희박해. 오늘 제주도 가면 어디 가서든 호에 녹음하자. 장소 알아봐. 이명박 대통령 헌정 방송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 안녕하십니까, 김어준입니다. 정봉주 BBK 사건 대법원 판결 기념 특별 호회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3년을 미뤄왔던 정봉주 BBK 사건 대법원 판결이 오는 목요일, 그러니까 12월 22일 오전 10시 1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네, 드디어 사식을 넣느냐 마느냐. 예. 정봉주 의원은 어제부터 다시 베란다에서 주무시기 시작했어요. 어제 재밌다고들 낄낄낄낄 웃어. 그러다가 입 돌아가. 잘 어제. 때는 편히 자야지. 송지 영부인 굿모닝. 웃음이 나와요. 정권 말까지 조용히 지낼 걸 그랬어요.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어. 어쩔 수 없지. 너무 비관하지 마. 타이밍상으로 썩 나쁘지 않아. 나 꼼수 인기가 어느 정도인데. 당신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예측은 정확하죠. 그런데 당신과 관련해서는 맞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당신 낙관해요? 내가 봤을 때는 감옥 갈 것 같아요. 내가 감옥 유격암자야. 그리고 요 며칠 계속 옥방에서 잤는데 있을만해. 당신 나이가 50이에요. 여보, 감옥 가면 안 돼요.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요? 리스펙. (2011년 12월 18일) 제주도에서의 낙곰수 전국 투어 마지막 콘서트. 김어준, 정봉주, 주진우, 김용민 모두 멘탈이 붕괴된 상태였다. 저하고 같이 서 있던 정봉주 의원은 아마 구속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파도가 옵니다. 그냥 부서지더라도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진짜 싸움이 시작된 거죠. 네. 여태까지는 저희 힘으로 버텼는데요. 앞으로는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끝까지. 많은 분들이 우셨어요. 그 제가 미안했습니다.
제가 울렸어요. 여러분 울지 마시고요. 우리 울면서 싸우면 집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강정마을 분들도 이제 외로워 마시고 함께 싸워가는 우리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절대로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22일 날 설사 좀 잘못해서 감옥에 가더라도 이 말을 다시 새기겠습니다. 일어나고 또 일어나라. 양이 사자가 될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은 공연에 앞서 제주 시내의 한 녹음실에서 호해편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튿날 낮 12시 업데이트 하려던 순간 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조금 전 정오 특별방송을 통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배선영 기자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조선중앙방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특별방송으로 보도했습니다. 야, 이 씨발 정봉주 좆도 운이 없다. 이 순간에 씨발 김정일이 죽어. 모든 이슈가 다 김정일 사망이란 블랙홀로 빠져들겠어요. 대한문 앞에서 벌어진 정봉주 응원 집회. 사람들이 까맣게 몰렸다. 인식과 시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마다 반듯한 세상을 꿈꿨던 사람들. 날은 추워도 그들의 가슴은 불타올랐다. 저희가 낙곰수는 지키겠습니다. 쫄지 마, 씨발! 의원님 힘내세요. 화이팅! 봉다리 형, 화이팅! 희망과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입증해 주십시오. 네, 경남 마산에서 와서 집에 꼬맹이 두명 밤새도록 기다릴 텐데 응원하려고 이렇게 왔어요. 공주의 힘을 보여줘! 공주의 힘을 보여줘! 공주로 화이팅!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힘내시고요. 우리 안 쫄아! 건강 잘 챙기십시오. 원님 화이팅! 달려라 공주 공주 색깔물 다 될 때까지 달려라 공주. 김어준 평전. 지금까지 연기 해설의 보이스비 그네셔스, 극본 연출의 김용민, 녹음의 임대웅, 제작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였습니다. 이 방송은 매일 오전 11시 40분부터 방송되며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김어준 평전.